지금부터 2024년도 K영상의 2차 세미나 준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덕신 TV를 하면서 그동안에 생생하게 느낀 그런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하고 경험한 이 노하우를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K 영상 회원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금년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인공지능 AI 확산과 영상 제작 관련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작권 문제 대응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덕신 TV를 이제 50만 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저작권 관련 문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한 그 생생한 살아있는 체험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 함께 하려고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소개하는 강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동호회원이자 영상회원 여러분, 영상회원을 위한 제2차 온라인 세미나의 강사인 이덕신 교수를 소개드려요.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KT동호회 협력사업인 KT스마트티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T 협력사인 KDFS 전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KT 사회공헌 활동하는 드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덕신TV 채널은 50만 뷰를 돌파하였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리더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에서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대한민국 대표 강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전 KT 마케팅본부 교육훈련부장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전 KT 인재개발원 마케팅교육부장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 KT 등 260여 기관에서 2000여 회 출강한 바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열정적인 명강사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오늘 소중한 만남을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AI가 너무 잘 소개하네요. 예, 인공지능 AI한테 이덕신을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 사례별 진단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료 배분에 관한 문제들이 요즘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심되는 거 알아보고요. 출처 표시일 의무가 있는데 그 출처 표시 의무 이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엔 인공지능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공부할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작권법이란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등장한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가르쳐준 내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오늘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잘 보셨죠? 그럼 저작권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만든 것도 내 권리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저작권이 내가 만드는데 소재가 됐던 다른 분들의 그런 자료들이 그것도 저작권을 보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대해서 대충 알고 대응을 하면은요, 저 유튜브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저작권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어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저작권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들을 잘 보호를 해가지고요, 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해가지고요,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법을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작물은 뭘까요? 인간의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 창작물을 우리는 이제 저작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문 저작물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이런 것 전부 어문 저작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좋은 말을 이렇게 이제 멋지게 했을 때 그거를 딴 사람이 이제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거 그 이덕신 부회장한테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 이게 아니고 본인의 말인 것처럼 이렇게 또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미술 저작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림,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이런 것들이 미술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 저작물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이제 K 힐링 TV에 올려가지고 동호회원들이 공유하는 거, 여기에도요, 우리가 이제 영상 저작물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우리 저 K 힐링 TV에 올라온 영상은 444
4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각각 다 고유한 그런 이제 방법과 소재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만든 영상 저작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에서 시비가 되는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 대부분이 음악 저작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오늘 충분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저작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아파트 딱 건물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도요. 그거 다 각각 회사마다 조금씩 고유한 멋과 매력을 살려서 건축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남의 회사 똑같이 베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도형 저작물이 있습니다. 지도와 도표, 설계도, 약도 이런 것들이 도형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극 저작물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연극을 펼쳤을 때 그걸 똑같이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연극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저작물이 있습니다. 사진은 찍는 순간 찍은 사람의 사진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순간 개발자의 권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작자는요, 저작물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저작물 이제 창작을 한 사람이 그 저작권을 이제 전부 갖게 되는데요. 업무상 저작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KT 동호회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단체, 학교, 어느 기관, 시청 이런 데서 만드는 것들도 이렇게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긴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률, 조약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보호하지 않고요. 국가를 지탱하는 좋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호 기간이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70년간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했을 때는 그 5명이 공동으로 했으면은 그 5명 중에서 제일 늦게 사망한 사람 이후로 70년간 존속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보호기간 70년간 존속하는 거 요거 꼭 중요하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 지적 재산권에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업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은 이걸 편집해서 이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학교 교육 목적으로는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학교 교육 목적,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는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내가 저작권자라 해서 이거를 사용 못하게 하면은 학교 교육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사 보도한 거, 이것도 이렇게 일단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저작권을 이제 주장할 수 없고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식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제 인용할 수는 있는데 그 인용을 할 때 그걸 이제 출처를 표시를 하고 인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복제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내가 저작권을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자를 만들거나 이 수화를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거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저작물은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자유 이용을 허락을 하되 출처를 필히 표기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이런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례별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서 아주 그냥 힘들다고 선생님한테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좀 해결 도움을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요, 학교에서 독후감을 제출을 하라든지 리포트를 내라고 숙제 과제물을 이렇게 내주면은요, 과제물이 대개 한 두세 가지로다가 아주 통일된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한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독후감 내라려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 그 책에 독후감 쓴 거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거나, 또 이렇게 과제물을 내주면은 그 과제물을 이미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한 거를 그대로 이제 뺏겨다가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내기 때문에 이게 교육상 목적으로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돼버려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참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제시해도 공부를 좀 제대로 열심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표현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쉽게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구나, 컴퓨터를 활용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로 제일 크게 드러났던 거는요, 그 창현 거리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K-팝. 이거를 이제 여기 구독자가 이제 240만 명일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창현거리 노래방은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노래 좀 해볼 사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걸 그대로 이제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는데 여기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여기 저작권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수익이 수억 원씩 매월 들어오는 엄청난 이렇게 고객을 확보를 하고 구독자가 240만 명이나 됐는데 여기 이제 다 내리고 차단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대형 사건으로 터져서 저작권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요, 이 저작권 문제 한 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똑같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잘 나가는 요 이제 제이플라 뮤직이라고 이 구독자가 1,300만 명이나 돼요. 여기는 요쪽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람큐브 토이 리뷰, 장난감 리뷰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 구독자가 1,376만 명이나 돼요. 일단 구독자가 1,300만 명이면은 대단한 규모인데,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이 이 제이플라 뮤직은 이제 한 3억 정도 되고요. 여기 이거 장난감 리뷰는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구독자 수가 비슷하고 보는 것도 비슷한데 왜 수익 차이가 많이 나나?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는요, 그 제이플라 뮤직은 수익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음악 저작권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진단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한 분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음악을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다운로드를 24곡을 받아가지고 이 음악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저작권을 가진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돈을 이제 2억 5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해서 2억 5천만 원을 그냥 이거 큰 돈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2억 5천만 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의해서. 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요거는 꼭 좀 들려드리고 싶다 생각했던 건데요. 저작권 문제가 처음으로 태동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18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음악을 작곡을 하고 음악을 이렇게 발표를 하신 음악가가 레스토랑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음식을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악을 틀어줘가지고 식당이 잘 되는데 그 틀어준 음악이 공교롭게 이 찾아간 음악가가 만드는 그 음악을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전문가는 난데 이 음악으로 해서 돈 버는 건 식당 주인이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날 야, 이 식당이 이 음악으로다가 내가 만든 음악으로다 돈을 벌면서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해?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그날 식사 대금을 안 내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냥 갔더니 이제 식당에서 아, 음식을 먹었으면 음식값을 내라. 근데 당신은 내 음악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음악 틀어가지고 식당이 잘 되고 해서 돈 벌면서 그 나한테 전혀 그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식사 대금을 못 내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돈을 안 내고 이 음악가가 속이 상해서 그냥 가셨어요. 이게 이제 식당이 그 이제 법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법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야, 이거 그 식사값은 이제 안 낸 거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이제 재능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투입을 한 거냐. 법으로 만들어서 이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를 해드리는 걸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권이 집중 관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 저작권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중을 높이고 음악가들이 생계를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가지고요. 이 저작권 문제는 음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이거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강릉 테라로사 카페 사건이라고요. 이 강릉 테라로사 카페를 이 외벽과 스트레스 요거 이어가지고 딱 이 아이디어를 너무 멋지게 잘 진 거를 딴 데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왜 이거 내 아이디어를 저기서 허락 없이 이렇게 이제 했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재판을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었고요. 춘천시에서 관광지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춘천시의 전경을 이렇게 이제 실제 거리보다 좀 가깝게 해서 그 관광지도를 좀 더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이는 이걸 만들었는데 딴 데서 이거를 그냥 정식 지도가 아니고 관광지도를 이렇게 똑같은 걸 베껴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저작권이 인정된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문기사를 스크랩해도 이게 저작권에 침해됩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저작권위원회 이제 그 답변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 4조에 의한 어문 저작물에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이거를 학교 교육 목적에 사용한 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수행평가를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는 이용 허락 없이 가능합니다.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거는 일단 인정을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고요. 수업 목적상, 단 수업 목적상에만 해당이 될 때는 인정을 해주고요. 수업 목적상이 아니고 이거를 별도로다가 개인이 어떤 창작품처럼 이렇게 이제 뭐 경진대회 이런 데 제출하는 거는 일단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요 차이를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저작권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요. 음악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음악에서 왜 저작권료 배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나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로트가 열풍이잖아요. 그 트로트 그냥 이 방송국마다 트로트 프로그램 하나 이상 꼭 있습니다. 트롯이 이제 열풍인데 문제는 이 원곡을 불렀던 가수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스트리밍 전송 사용료 경우에 저작권료 분배 비율이 가수한테는 3%뿐이 안 돌아갑니다. 3.25%만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자한테는 10.5% 돌아가고요. 음반 제작자가 48%를 가져갑니다. 음악 서비스 사업자도 35%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폭의 차이가 크니까 이 음원 수익이 100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실제 노래한 사람 그 반주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6.25%가 돌아가고 또 가수한테는 3%뿐이 안 돌아가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이 가수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이 소유주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이렇게 이제 재주는 원숭이가 넘고 돈은 딴 나라 사람이 이렇게 이제 챙겨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가수협회
가수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가수협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자연 씨가 우리 가수들한테 이 수익에서 오는 비중 3% 너무 적지 않습니까? 나 이거 분명히 나의 회장 임기 동안에 이거를 이제 그 분배 비율을 획기적으로다가 개선을 한 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사회 문제화 해가지고요. 가수들한테 가는 거 3.25% 너무 적다. 이거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지금 강력하게 지금 가수협회에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저작권료 배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작권료가 들어오면은 음반 기획하는데, 마케팅 하는데, 매니지먼트 하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면은 더 공정성 있게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를 많이 걷어들이려다 보니까 음악을 사용하는 데 대한 그런 이제 저작권료도 더 이제 알뜰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저작권료 배분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노래하면은 가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가수는 보이는 그 노력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여기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저작권료 배분에 막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런 뉴스가 막 뜨는 거예요. 그 연습생, 그렇게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 데뷔를 하고 3년 동안 겨우 20만 원 정산 받아갔다. 연습생을 훈련시키는데 돈이 얼마길래 이렇게 조금 주냐. 그래가지고 이 몬스타엑스는 첫 정산금으로 가족한테 이렇게 이제 쓰겠다고 했는데, 가수한테 돌아가는 정산금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뉴스가 대대적으로 이런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할 때 출처 표시 의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저작권법에 이렇게 이제 위배될 적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7조 이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처벌이 이렇게 따르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꼭 이렇게 출판물 이런 거 만들 때 출처 표시를 좀 잘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출판물 어떻게 표시를 하면 좋을까, 이걸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출처를 표시를 할 때 어떤 게 있나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할 때 어떤 폰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폰트를 사용하는 거는요,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나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걸 쓴다고 해도 거기에 사용하는 폰트는 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쁜 글씨체가 많잖아요. 그 폰트마다 그 개발한 사람의 출처를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폰트를 표시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이제 경기청년 바탕적인 자치단체들이 개발한 이런 글씨를 사용할 때는 무료 글꼴이지만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출처를 꼭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내보낼 적에도 맨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출처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출처 표시, 출판물 내보낼 적에도 여기에 쓰여진 폰트는 무슨 글씨체를 썼습니다. 이걸 표시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을 때 영상 끝부분에 내가 여기에 사용한 글씨 폰트는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고딕체를 만든 이거를 썼습니다. 이거를 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출처의 표시, 여기 사진에도 내 사진이 아니고 남의 사진, 우리가 지난번에 홍기열 부회장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사진을 쓸 때는 그 사진 끝에 이 사진은 우리 홍기열 부회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원칙대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음원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음원을 업로드할 때 이렇게 만약에 글씨체가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경기도 경기청년 바탕체 무료 글꼴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표시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나 현수막을 만들었을 때도 여기 좋은 글씨체를 썼다면은 그 폰트를 어디 거 어느 걸 내가 썼습니다. 표시를 하는 게 출처의 표시 의무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자료물 제출을 할 때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가지고 일반 도서에서 얻은 거다 하면은 그 일반 도서 내용을 저자명 이렇게 이제 표시를 쭉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덕신, 발행년도 2018년, 도서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사용법, 그 다음에 출판사는 SNS 통연구소,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는 게 내 책을 딴 사람이 읽어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할 때에는 표시를 하는 게 출처 표시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거기 해당되는 그 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를 활용을 했을 때는 신문 기자 글쓴이를 여기 표기를 하고요. 신문 발행일자, 그 다음에 기사명은 1,000명 은퇴자 IT 강사로 양성, 그 다음에 신문명은 이렇게 이제 매일경제신문, 그 기사가 이제 요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KT에서 이제 정년 퇴직할 때 이렇게 이제 KT가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KT가 이 1,000명의 은퇴자를 IT 강사로 양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대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공익으로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실천은 조금 잘 안 되고요, 약화됐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죠. 네. 다음에 출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기 간행물을 우리가 인용을 했다면은 이렇게 이제 글쓴이 이덕신, 발행년도 2023년도, 기사명은 KT 동우의 감성소통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행물명은 이제 향기로운 삶, 그리고 여기 페이지 번호는 75호에 37페이지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K힐링 TV 소개하는 KT 동우의 감성소통 유튜브 채널, 이렇게 우리 향기로운 삶에 소개했을 때 요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인용을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인용하는 거죠. 출처 표시 방법, 웹사이트 거를 갖다가 썼을 때는 웹사이트의 자료명,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사이트 이름은 공유마당, 그리고 URL은 URL 주소 그대로 넣고요. 접속 일자는 날짜를 넣어야 됩니다. 이 날짜가 24년 5월 26일 이렇게 넣는데요. 왜 날짜를 넣어야 되냐면은 웹사이트는 날마다 이게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인용을 해서 출처 표시할 때는 날짜를 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유이용 허락 표시는요. 이렇게 이제 저작물을 낼 적에 이거 내 거를 자유롭게 쓰세요. 그런데 이 허가를 할 때 보면은 이 공유마당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유 저작물에는요. 기증한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들었지만은 여기다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한 게 있고요. 그 70년 기간이 만료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이용 허락을 한 저작물이 있고요. 공공 저작물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거. 요걸 이제 만들어서 공유마당 걸 활용을 할 때에는 여기에 저작물의 이제 저작자명 이런 걸 좀 알려주라고 요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러 표시에 이렇게 이제 빗금 거준 거는 비영리로 쓰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퀄 표시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변경 금지, 똑같은 조건으로만 쓰셔요. 그리고요, 이 동일 조건으로 변경 허락을 이렇게 하는 거는 C자를 거꾸로 한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저작물, 저작자명, 출처를 표시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다. BY로 표시되어 있다면은 CC와 BY로 표시되어 있다면은 저작물은 이제 저작자명, 출처 이런 거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이걸 사용을 허락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안 됩니다. 이게 상업적 이용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이걸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이제 동호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제2의 연금을 타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왕에 영상물을 배워서 영상 만드는 걸 배워서 이걸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KT 출신 우리 영상 회원들이 전부 또 이렇게 두 번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거를 받는 전제로 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이걸 갖다가 쓸 때는요,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검색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마크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용약관 확인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 달아놓은 거를 지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초상권 관련해서 분쟁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머드축제 포스터 사진이 처음에는 이제 머드축제에 막 얼굴 머드를 막 발라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그 이제 신나게 노는 걸 이걸 찍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내 얼굴 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크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렇게 써먹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위자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미지 관련 이런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는 또 저작권을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모전을 이렇게 공지할 때 공모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우리 동호회에 귀속됩니다.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최우수상을 탔다, 대상을 탔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주최 측은 수상작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출품자와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